오랜 기간 염원했던 자주국방의 우주최강 한국이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다는 최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으로 들어선 한국이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첨단 전투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랜 기간 사용했던 코브라 헬기 수백여 대를 개량하지 않고 최근 우리 한국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동 비행 시스템 AFCS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 비행 시스템의 AFCS는 오랜 기간 초강대국들만이 보유할 수 있다는 기술력으로 치부되면서 선진국임을 나뉘는 척도가 될 만큼 엄청난 기술력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만큼 해당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초기에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험 비행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난이도 극악에 달하는 시스템을 우리 한국이 개발해내면서 전 세계적인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에어버스는 자동 비행 조종 기술에 대해서는 모든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절대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카이의 연구진이 이뤄낸 쾌거는 대한민국 항공 우주 역사상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이전엔 유수의 항공기 제조사만 보유하고 있고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항공기 핵심 기술을 카이 헬기 비행 제어 팀이 개발해 초도 비행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해외 업체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엔지니어의 손으로 기술 독립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은 기술 안보를 넘어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이는 우주 최강 한국이 자주 국방에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의 손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카이에서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를 만들었지만 일부 핵심 기술은 해외 선진 업체 에어버스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에어버스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세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 첫째는 메인 로터 블레이드이며 둘째는 로터 마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동 비행 조종 장치입니다. 이 중에서 자동 비행 조종 장치는 헬기 조종이 있어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인데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두뇌와도 같은 것입니다. 헬기가 이륙하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 기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세밀하게 조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AFCS가 있으면 헬기가 제자리에 떠 있거나 이륙과 착륙 속도, 고도 조절, 방향 전환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자율주행차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어려운 기술을 카이 헬기 비행제어 팀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외 기술 이전 없이 카이 자체 연구 인력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사용설명서를 보고 자동차의 기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설명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차량을 만들어내는 것은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해주지 않으니 사용할 줄은 알아도 만들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 이런 이유로 모든 것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어의 연구를 하는 방법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주 최강 한국의 연구진들은 헬기에 플라잉 매뉴얼을 놓고 기능을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추하며 프로그램을 하나씩 설계해 갔습니다. 이는 아무런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연구진들이 AFCS를 개발해낸 것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주 최강 한국의 연구진들은 헬기 기능을 안내하는 설명서를 보고 헬기 핵심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주 최강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AFCS 시스템을 이럴 경우 사용하게 되는데요. 헬기 사고의 상당수가 갑작스런 기상 악화일 때 발생합니다. 기체 밖의 상황과 조종사의 판단이 다를 때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때 착오가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AFCS가 있으면 기상이 악화됐을 때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있게 조종사의 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조종사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 비행을 통해 알아서 현장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다 아군이 비행 도중 갑작스러운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데 우주 최강 한국의 AFC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착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쟁터에서 조종사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모든 무기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와 전함, 탱크 등 육해공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헬기 조종사가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은데 헬기 조종에만 신경 쓴다면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AFCS가 있으면 공격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으로 꼽히고 있는 무인기 형태의 진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구 최강 한국의 전투 헬기는 AFCS를 탑재함으로써 더욱 공격형 헬기로서 그 가치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투 헬기에 탑재한 엔진은 2,500마력 이상의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시스템들과 더불어 기동성이 매우 우수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0mm 기관 포탑을 시작으로 공대공 미사일 같은 각종 한국산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기에 전투 헬기가 가진 본연의 전투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장창에는 5세대 급대전차 천국 미사일을 4발 이상 탑재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전투 헬기가 KF-21 보람의 전투기와 협동적으로 운용에 전투하는 능력들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최강 한국의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 헬기 모델로서 가장 강력하고 빠른 모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산 아파치 헬리콥터의 개량형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견들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한국은 현재도 주한미군을 통해 최첨단 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아파치 전투 헬기를 대체할 만한 성능의 공격형 헬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가며 미국에게 헬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최강 한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자주국방과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현재 초강대국 한국으로 진화하기 위해 개발 중인 공격형 헬기는 기존 미국 아파치의 성능과 비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기존 개발 속도를 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아파치를 다시 돌려주고 우리 한국형 전투 헬기를 투입함으로써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핵무기만 업체 초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지만 아주 강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또다시 자주 국방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이상 광양 아줌마였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저도 쉼없이 달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